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 후 갱신된 보험료를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생각보다 높아진 보험료에 적잖이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 가입 전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을 알고 장단점을 따져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머니컨설팅 시간에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100%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다가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전화는 02-3153-266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알찬 정보와 답답함 풀어주실 전문가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예, 오늘 머니스토리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100%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 참 이게 고전적인 주제죠.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 어떤 것을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해야지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주제들을 굉장히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 많이 다루다고 하더라도 미처 못 보신 분들이 있거나 아직도 어떤 상황에서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혹은 비갱신형 보험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래도 많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이 있고요. 5년 갱신형, 1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 1년 갱신형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주기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날 때 당시보다 이제 면역력이 없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몸의 면역력이 갖춰지면서 질병의 위험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갓난아기 때는 몸만 아파도 이제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하지만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럴 일들이 거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만 이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좀 줄어들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갱신될 때마다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자연스레 질병 위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웬만해서는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갱신은 100세 만기나 아니면은 80세 만기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만기까지 계속 갱신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런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혹은 30년간 납입을 하죠. 이것도 역시 100세 만기로 설정했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둘 다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갱신형 보험의 장점하고 단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은 훨씬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이 갱신형 담보들은 이 특약만 놓고 봤을 때 비갱신형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낮습니다.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단점이라고는 정기납이죠. 말 그대로 100세까지 보험의 만기가 끝날 때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상승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을 계약하고 한 5년 정도 냈을 때는 보통 요 정도 상황에 위치해 있는데 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도 부담이 안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갱신형 보험이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을 보자면 장점으로는 짧은 납부 기간,
그렇죠. 납부 기간이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은 100세면은 보통 한 가입자가 한 40세일 때 한 60년을 내야 된다고 치면은 이거는 한 20년 정도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보험료.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자 올라가듯이 뭐 3년마다 2배씩 보험료가 뛰기 시작하면은 내가 보험료를 처음에는 5만 원 내다가 10만 원 내다가 20만 원 내다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 우리가 써야 될 돈도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또 경제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망가지면은 재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험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높은 보험료죠. 갱신형 보험에 비해서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똑같은 특약,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같은 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만 이 차이를 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이젠 옛날처럼 저렴한 보험을 가입을 원치를 않아 해요. 최저 보험료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위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이 높은 보험료가 현재로서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가 한 2분의 1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절반밖에 나지 않는다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자, 가입 시점하고 만기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비갱신형 보험이죠? 이 파란색이 비갱신형 보험이고 이 빨간색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보시면은 비갱신형 보험은 중간에 납입이 끝나죠. 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만기까지 이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도형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게 낼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부분 비갱신형 보험이 납입을 끝내는 부분이 보통 보시면은 은퇴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보험들의 대다수를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이 은퇴 시기, 예를 들어서 65세라고 한다면 65세부터는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 내 생활비로 쓸 수 있는데 은퇴 자금으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제 직장도 은퇴해서 이제 연금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달에 뭐 200만 원 남짓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갱신형 보험이 지출이 해마다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갱신되는 요율로 계속 올라간다면 나중에 정말 갱신율이 높은 것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상씩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실손보험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비를 또 따로 해놔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낼 때 이만큼의 남은 차액을 내가 딴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료를 낼 것으로 이제 저축을 미리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금흐름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갱신형 보험들을 위주로 전부 다 많은 보험들을 구성을 했을 때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기본적인 보험의 틀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 갱신형 보험을 얻는 형태로 하면 좋은데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하면서 위험료가 손해율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비갱신형은 어떤 상황에서 오르느냐? 비갱신형은 가입하기 전 상황에서 이미 오를지 내릴지 결정이 납니다. 이자 요율이 떨어지거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한 번 더 내려앉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보험사도 그 예정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좀 더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돈을 받아서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그때 상승하면은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 그리고 자.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을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없죠. 무조건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외에도 화재보험이나 추가보장, 이 추가보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암보험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은 진단비를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진단비가 있고 그 이외에 내가 금액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기 싫지만 내가 좀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좀 추가로 쪽으로 암보장을 더 가져가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금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가 위험 구간에만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들 이외에 암보험이라던가 일반적인 종신보험 그리고 2대 질병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보험들에 대해서는 틀을 비갱신형 보험으로 맞춰주고 그 위에 갱신형 보험을 추가적으로 조금 얹었을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제 보험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이 만약에 갱신형 위주 보험들로 이제 되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이 보험을 내가 은퇴 후에도 계속 높아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험 고민이나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3253-266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상담 신청만 남겨주셔도 전문가께서 1:1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스토리 같이 진행해주신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이 자리 진행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이효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올해 아들이 예.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하셨다고요? 네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28살인데, 현재. 예. 보험을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어떤 거 해야 할지 몰라서. 아, 아직까지는 아무 보험도 없으신 상태예요? 예,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보장 범위를 늘려가면서 들어야 될 것도 같은데, 또 아드님께서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요거는요, 저희가 이호정 전문가님 바꿔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효정입니다. 네네. 네, 아드님께서 지금 28살이라고 하셨고, 보험이 아예 아무것도 없으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네네. 네, 일단은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 거는 직장을 다니고 또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내가 목표로 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목표와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생기시는데 자녀분께서 이제 취직을 하셔서 돈에 대한 경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여 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기에 아주 위험 요소라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위험 요소가 질병이라든지 상해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험을 갖다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하신다라는 것보다는 자녀분이 아직 결혼은 안 하셨죠.
네네. 네, 결혼 자금도 또 모아야 되고 또 본인의 결혼 자금 또 주택 자금 또 노후 자금도 같이 겸해서 또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시면 안 되니까 돈을 벌 때 그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정선을 좀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보험의 기본 베이스를 먼저 얘기하면 일단은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라는 보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의료실손보험에다가 의료실손보험을 가입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큰 질병이 됐을 때,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큰 질환이 왔을 때 방어적인 부분들. 근데 이건 아주 큰 병이지만 사소하게 봤을 때는 조금 수술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맹장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피부 질환의 수술을 조금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 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수술도 조금 해보시지 않으셨나? 어머니는 괜찮으시나? 네. 만약에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염 수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비염으로 왔다가 코가 막히고 답답해가지고 두통이 생기고 이런 사소한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술이나 하루밖에 입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입원비 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수술비 보험으로 하루 입원을 하시고도 충분하게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담보 설정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실손보험 그리고 내가 큰 질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뭐 진단자금 보험들 그리고 지금 생활 속 생활질환이라는 이런 수술들을 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갖다가 좀 플래닝을 잡으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시면 소득이 지금 급여는 아직 안 타보셨으니까 얼마나 되시는지 급여 연봉 나오셨나요? 아직 아닌데 책정으로는 한 350 정도. 오, 많이 받으시네요. 네네. 그러면은 350만 원 중에서 한 7에서 8%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사망을 담보로 하는 그런 보험보다는 상해 사고나 이렇게 후유장애로 내가 남아서 다쳐서 남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네네.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장애가 일어설 수 있다. 이랬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시고요.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한 10,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보강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예 내가 질병이나 어떠한 모든 사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종신보험보다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가정이 일어난 후에 가입을 하시고요. 네네. 기본적인 보험들만 먼저 해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일단은 네. 우리 이호정 전문가께서 큰 틀에서 어떤 보험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조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의료실손보험, 진단자금보험, 수술비 보험까지 고민해보시고 또 어떤 상품이 좋은지 또 어떤 것들이 또 보장이 겹치지는 않은지 또 이런 것들이 고민이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연금보험 같은 거는 그럼 어떨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연금보험은 젊었을 때 나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니까요. 네. 지금 매월 한 35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는 돈들을 모아야 되는 목적이 있으시고 또 집을 갖다 구입을 하셔야 되는 목적이 생기실 수 있고 또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자기만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하시되 연금은 너무 많게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늘 가져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연금은 꼭 하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예, 시청자님 도중에 해지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연금보험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예,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역 좀 풀어드릴게요. 먼저 볼 거는 휴대전화 뒷번호 212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데 가입할 거면 빨리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서둘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또 8688님께서는요. 생손보험료 할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보험료가 자꾸 오른다는데 빨리 서둘러서 가입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신 분 최준영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보험료가 오른다고 빨리 가입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보험료가 자꾸 오른다고 할 때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 취급하시는 분들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사실
사실 조금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갈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보험료는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같은 돈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보험사가 이제 그 고객들한테 받은 보험료를 전부 다 이제 예금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할 때 이자가 받는 부분이 뭐 떨어진다든지 재투자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금리가 내려감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올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올려받듯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다음엔 좀 더 오를 텐데, 그렇더라도 서둘러서 그냥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꼼꼼하게 정말 내가 필요한 보장, 내가 알고 있고 받을 수 있는 보장들 위주로만 구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보험을 이제 지급받으실 때나 이럴 때 불편한 점이 없고 보험료 자체도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가입을 하셔야지 유지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급할 거 없다.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를 먼저 알아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보험 가입하고 난 이후로 몇 년이 지났다가 해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조언해 주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8688님께서 보내셨던 문자 풀게요. 생손 보험료 할인 범위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이호정 전문가님. 네, 좀 전에 이 얘기를 이어받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많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신 다음에 또 할인도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기본적인 할인이 있는데요. 자동이체 할인이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보험사마다 자동이체 할인은 약 1% 정도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편적으로요. 그리고 동일한 자녀들, 그러니까 같은 보험사에 자녀가 2분 이상 되시면은 다자녀 할인이라는 혜택을 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꾸로 제가 1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는데 6%의 이자율을 드린다라면은 할인 받아보실 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짜리 할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자녀를 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1%가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크게 봤을 때는 종신보험이라든지 정기보험에는 특이한 할인들이 또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시는 비흡연체, 아니면 담배보다도 또 몸 건강 상태가 우량체다, 건강한 체다라고 했을 때에는 5에서 10%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자동이체 할인에다가 뭐 건강체 할인 5%만 받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의 할인을 받는다라면 거꾸로 보면 6%의 이자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걸 좀 통하셔야 돼요. 대신 그 체나 우량체 이런 건강체에 대해서 할인을 받으시려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판매이 되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쭉 납입해 놓으신 거 있으셨잖아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만 원씩 20년 납을 하셨는데 거기서 건강체를 내가 10년 뒤에 받았다. 그러면은 그 전에 받았던 것들도 다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만 원 내셨으면은 거기서 5%만 할인을 받았다라고 치면 5%면은 1,200만 원에 5%면 60만 원을 환급을 돌려받으시고요. 잔여 기간 동안 이제 10년이 남으셨잖아요. 그 10년에 대해서는 또 매월 5,000원씩을 또 할인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1%, 2% 은행권 찾아다니시는 거, 또 어디다 투자할지 지금 애매모호하시는 거, 그렇다면 지금 보험부터 좀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얼마만큼 있는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일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고요. 또 크게는 이거보다 더 큰 보험은 있다라고 하시면 많이들 지금 가입하시고 계신 거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의료실손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의료실손보험이 1년마다 또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되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다 오른다? 남들하고 똑같이 오르지 않아요. 개인이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는지, 또 그 보험사에서 위험이 얼마만큼 증가되었으며 그걸 갖다 토대로 갖다 보험료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갱신률을 갖다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보상을 안 했는데 똑같이 올라. 그건 나이 때문에, 직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치면요. 본인은 그 대신 그 안에 할인을 받았어요. 똑같이 올랐다 한 게 아니고 그보다들 좀 덜
받으셨다, 오르는 게 갱신폭이 좀 덜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보통, 할인율 적용률은요, 그 무사고 할인,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 무사고 할인이나 해서 10%까지도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들 오르는 수준에 10%가 빠졌다 그러면, 남들 오르는 금액이 5만 원이었다? 그럼 그 중에 10%면 5천 원이고, 10만 원 올랐다? 그러면 그 중에 10% 정도가 빠지면 10,000원 정도 할인 받으시니까요. 그 부분 좀 챙겨서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동이체 할인, 다자녀 할인, 그리고 건강하시다면 건강체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또 전화 연결 한 통화 받아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왔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어떤 점을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제가 보험이 몇 개 있는데, 예. 만기된 보험도 있고, 또 실손이 있는 게 있는데요. 만기가 짧아가지고 걱정이 돼서요. 아, 그러세요? 어떤 네. 보험들이 가입돼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교보 에센스 보장보험 예. 80세 만기인데, 이게 좀 짧아서요. 80세 그래서- 만기 언제 가입하셨어요? 2009년도에요. 보험료는 얼마나 납입하고 계세요? 지금 한 5만원 정도, 아. 49,650원 내고 예. 있어요. 그러시고 또 다른 보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만기된 보험 하나가 있고요. 만기된 거는 어떤 보험이셨어요? 암보험이요. 암보험. 네. 언제 만기 되셨어요? 이제 그거는 한 몇 년 됐어요. 한 아. 2년 됐고, 예. 지금 현재 그 삼성 리빙케어 보험에 예. 가입돼 있는데, 12년 정도 납부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이게 근데 이제 금액도 그렇고, 좀 금액이 세요. 얼마씩 납부하셨는데요? 146,800원이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보험도 있으세요? 운전자 보험이 예. 있는데, 이게 지금 3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예. 메리츠 파워 웨이트 운전자 보험인데요. 메리츠 파워. 네네. 예. 근데, 보니까 다른데 이렇게 여기 설명을 가끔 들어보면, 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조금만 내도 되던데, 이게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예. 여러 가지로 문의 좀 하려고요. 전화 참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너무 겹치는 보장은 없는지 금액적으로 잘 맞는 건지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 실손이 만기가 짧은데 지금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좀 자문을 구하고 싶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0대예요. 아, 그러세요? 최준영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혈압약을 현재 복용 중이신데, 실손보험 만기가 짧은 거죠? 네. 이게 죄송합니다. 80세 만기거든요. 네. 80세 만기셔가지고, 이제 이 보험을 나중에 이제 실손보험 특약을 받고 그 보장을 받으시려면은 100세 정도까지는 돼야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데, 네. 만기가 짧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현재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과연 리모델링을 해도 될런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게 혈압약은 먹고 있는데, 네. 이제 최근 5년 동안 치료받은 네네. 기록은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보통 들으니까 5년 동안 네. 그런 근거가 없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이제 현재 갖고 계신 실손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교보 네. 에센스 보장보험인데 여기 보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주계약이 3천만 원이고요. 주계약? 실손 특약만 있어요. 네. 3천만 원의 실손 특약이요. 네. 생명사에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계약 밑에다가 실손보험 특약을 붙인 상태로 이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기가 80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80세가 되면은 실손 특약의 보장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다 끝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른 특약들이 없으니까 이제 진단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죠. 거의 단독 실손에 이제 사망 보장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걱정되시는 게 이게 5만 원 정도고, 그리고 삼성의 리빙케어 보험 갖고 계시다고요. 예.
네, 15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고요. 예,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지금 12년 정도 납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삼성 리빙케어. 이거는 주계약이 5천만 원이고요. 네. 중대한 질병 시 80% 지급된다. 이렇게. 80%요? 예. 그럼 4천만 원이 진단비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제 리빙케어 보험이 그 초창기 CI 보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CI 보험의 최초적인 형태인데 이 중대한 질병이라서 이제 못 받는다 하시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웬만하면은 받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못 받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리빙케어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셋 중에 하나만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특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병이 찾아왔을 때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세요. 아, 네. 이게 다른데 이렇게 질병이 와도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된다고요? 네, 셋 중 한 가지만 보장이 됩니다. 세 개 다 되지만 셋 중에 하나만 보장이 되지 중복적인 수령은 안 되세요. 여기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그리고 이제 이 리빙케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연금 전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문제가 사실 많아요. 이제 보장을 선택하든지 연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년, 13년 정도 납부를 하셨으니까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이제까지 낸 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입 완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납입 금액을 이제 납입을 안에 있는, 보험 안에 있는 걸로 감액 완납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4천만 원 정도의 진단비가 나오는 보장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손보험을 리모델링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뇌나 아니면은 심장 쪽이나 아니면 암 쪽에 대해서 셋 다 나오는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해보면 운전자 보험도 따로 3만 원짜리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 복장물 같아서 그러면 여기 지금 보험료를 현재도 한 2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리빙케어 보험을 감액 완납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은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 내시는 걸 안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실손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에다가 이제 진단비도 각각 한 2천만 원 정도씩 리빙케어 보험이 이제 왜냐면 중대한 질병 시 나오는 진단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셔도 제가 볼 땐 10만 원에서 지금 고혈압이 있으시다니까 할증이 좀 돼도 10만 원 초반대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100세로 연장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하고 진단비들도 각각 리빙케어 보험을 감액 완납함으로써 줄어드는 진단비도 전부 다 벌충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괜찮은 대안 같아 보이고요. 현재 지금 리빙케어 보험이 감액 완납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중에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입원비나 뭐 불필요한 수술비나 아니면은 뭐 기타 특약 같은 것들을 특약을 삭제하시고 감액 완납을 하면은 그만큼 진단비가 줄어드는 비중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방송이 끝나고 다시 전화를 네. 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 드릴게요. 아, 예.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역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 또 최주일 네. 전문가께서 추후에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로를 통해서 들어온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내역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두 개 더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63님께서 장기 재물보험 대 1년 소멸성 화재보험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구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7225님께서는 20대 자녀에게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정리를 주셨네요. 먼저 거는 이효정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멸성 화재보험과 장기 재물보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소멸성 보험, 지금, 그러니까 화재보험 얘기하시는 게 이게 주택화재나 공장 화재보험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크게 그냥 큰 틀로 보면요. 장기 화재보험, 장기 재물 화재보험은 뭐 3년이나 5년, 10년 이렇게 가입을 갖다 기간을 갖다 늘려놓으신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장점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고가 생겼을 때 자동 복원이라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동 복원이 뭐냐면 화재로 해서 전멸이 된 게 아니고 한 80% 정도의 손해가 미만으로 끼쳤을 때에는 다시 그만큼의 한도를 갖다 적용받으셔서 계속적인 혜택을 3년 가입한 기간 3년이나 5년, 10년까지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원이 돼서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또한 장기 이제 소멸성이 1년 소멸성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그 사고가 큰 사고가 나셨다. 뭐 그래서 70% 정도가 전소됐다 그러면은 70%를 보상을 받으시고 나머지 가입 금액이 30%밖에 안 남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내가 이 보험을 또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 보험사가 이렇게 지금 손해율이 큰 게 한번 보상이 나갔는데 받아줄지 여부는 인수 여부는 그때 가봐야지만 알 수 있어서 약간 불안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장기 보험이 무조건 좋다, 1년짜리 소멸성이 다 좋다가 아니고요. 또 비용 면에서 또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장기 보험은 가입 금액에 이제 뭐 거기에 환급률이라고 해서 적용보험료를 조금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달 나가는 금액이 좀 크고요. 그리고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은 총 금액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시다라는 거,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정도 그런 차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같은 정도를 얘기하시면은 비용 처리는 둘 다 되시니까 보장성 범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적립이 된 부분은 안 되시고 보장성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는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20대 자녀에게 연금 상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연금은 어릴수록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죠. 이제 그 연금 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지만요. 이 무조건 빨리 가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입을 해야겠죠.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은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 상품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연금 상품이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변액연금도 있을 것이고 변액 유니버셜도 있겠고요.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 저축 상품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상황에 맞게끔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내가 앞으로 현재 취직을 해서 20대 자녀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소득공제 받는 혜택을 받는 보험이 좋겠죠. 소득공제 받는 혜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세액공제나 이런 걸 받아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혜택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내 자녀는 뭐 글쎄 그렇게 개인 사업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몇 년 안에 이게 그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직을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도 휴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액을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시고, 내가 만약에 월급이 한 200만 원 되는데 여기에서 장기저축 비율이 50만 원 정도가 된다 한다면은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하다 보면 보통 장기계약 상품의 경우는 10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분명히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현금흐름이 무너지면서 이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은 금액 20에서 30만 원 내지 금액만 납부를 하시다가 여기서 여유가 되면은 추가 납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좋은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보험 상담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1대1 상담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수단들을 잘 이용해서 재테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례를 주셨을지 사례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자녀들의 보험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칫 보험료 부담이 더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노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막연하게 저축만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노후 설계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부산에 거주하시는 주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보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리모델링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구체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사례자님의 상황부터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부산에 살고 계시는 50대 부부의 의뢰사항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자녀보험 점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 설계, 세 번째는 자녀 결혼 자금 마련인데 사실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도 현재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 하시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보험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곧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례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네, 50대 전업주부시면 정말로 이제 자녀분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노후 자금 준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재무 상황은 어떠셨나요? 네, 이제 컨설팅 전 재무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예. 사례자님의 현재 상황은 월 소득이 510만 원 정도고요. 남편분이 330만 원, 그리고 본인이 1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출은 224만 원으로 생활비하고 본인과 남편의 용돈들을 더해서 224만 원이고요. 기타 지출에서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가 74만 원, 그리고 자동차 할부가 52만 원, 이 정도가 되어 있고 저축이나 투자로는 160만 원 정도를 이제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 저축 투자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보험 50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 정기 적금을 50만 원씩 두 개,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 청약 저축을 10만 원을 하고 계셨어요. 저축보험이 이제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정기 적금은 자녀 결혼이라든지 목돈 마련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정기 적금을 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때,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급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경험생명표에 따라서 연금 지급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20년 정도가 지난다면은 가입 시점의 기준으로 경험생명표를 받는 것과, 지급 시점으로 경험생명표를 받는,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보험료, 연금 지급 금액이 크게는 2배 정도가 차이 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갈수록 이제 경험생명표가 늘어나죠.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보험사에서도 그만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오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좀 더 많이 쪼개서 주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경험생명표를 적용을 해서 연금을 지급하거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갖고 계시는 상품이 노후 준비를, 그러니까 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이 상품이 가입 시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연금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은 시점부터 연금 계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 또 자녀들 결혼할 때 자금 마련도 나름대로는 이제 따로 떼어서 모으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최종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도 같아서 조금 뒤에 어떻게 리모델링 하셨는지 들어볼 거고요. 먼저 이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 현황도 좀 봐주세요. 네, 이게 사례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4인 가구고요. 이제 남편하고 아내 그리고 자녀 2명인데 남편분은 사실 이제 보험들을 쭉 보시면은 특별할 만큼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들은 없습니다. 이제 통합보험과 운전자보험, 안보험 이렇게 남편분이 갖고 계시고요. 아내분도 통합보험, 운전자보험, 안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을 이제 8만 원씩 납부하고 계셨네요. 자녀들은 이제 통합보험과 안보험 그리고 상해보험과 입원보험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앞으로 이제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이제 통합보험하고 안보험 만기도 이제 30세로 짧고 그리고 상해보험도 이제 입원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짧은 부분도 있기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보험이 보험료를 나가는 거에 비해서 만기가 짧은 것이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의뢰를 주셨고요. 납부보험료는 현재는 약 74만 원 정도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예, 특이사항이 자녀들이 금액이 낮은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전부 필요한 보험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자녀들이 갖고 있던 보험의 경우에 특히 이 상해보험이나 입원보험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상해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입원보험의 같은 경우에도 입원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통원할 때마다 10,000원씩 이제 그 되는 거라든지 통원할 때마다 이제 10,000원씩 이제 통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원비가 하루당 입원을 했을 때 2만 원, 3만 원씩 지급되는 입원비가 되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입원을 할 일도 거의 많지가 않고 상해 위험도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크게 유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모델링 사항을 보시면은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은 통합보험만 조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냥 보험료를 현재 갖고 계시는 보험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조금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여봤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역시 통합보험 정도만 이제 불필요한 특약들을 삭제해서 적립보험금을 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이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특이사항은 이제 간병보험을 8만 원 정도를 가고 계셨는데 이 간병보험이 제가 이게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이제 치매 간병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보험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이거 800만 원 정도를 냈을 때 20년을 낸다고 하면은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될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낼 돈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간병보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진단 자금보다 간병비 보험으로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조금 불합리했어요. 비합리적이어가지고 이거 좀 해지를 도와드렸고요. 보험료는 42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녀보험의 리모델링 현황을 보시면은 보험들을 대다수 이제 삭제를 했죠. 만기가 짧기도 하고 필요 없는 상해보험이나 입원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용성이 없어서 삭제를 도와드렸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세 만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보험하고 암보험만 가져가시도록 이제 도와드렸는데, 통합보험에 이제 실손하고 운전자보험을 결합시키고, 진단비를 이제 뭐 2대 진단비 정도만 넣는 형태, 그리고 암보험은 암보장만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 변화는 3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12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예, 자녀 보험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신 것 같은데요. 보장 범위가 너무 많이 줄지는 않았나라는 염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뭐 일단 그 사례자 부부님의 보험은 이제 보장 범위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특약만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암 진단비가 30세가 만기였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은 30세 이후에 이제 진단비를 받거나 보장을 받아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비갱신으로 조절을 해드려서 1억 원에서 현재 5천만 원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비갱신이고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보장을 변경하기 이전보다 진단 자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좀 더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되었죠. 예, 컨설팅 후에 재무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그 50대 부부의 컨설팅 후 재무 상황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지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출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가 74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23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저축이랑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험료를 줄여서 20만 원 정도를 좀 더 이제 노후 자금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노후 설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축 투자 금액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시면은 저축보험을 2년 남은 거를 굳이 해지하시기보다는 납부를 끝내셔서 이거를 목돈 활용으로, 그러니까 이름표만 바꾸는 거죠. 이걸 내가 연금을 개시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결혼할 때 뭐 이제 뭐 선물로 준다든지 뭐 전세금을 얻는데 좀 보탬이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는 이제 연금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셜을 각각 40만 원씩 가져가시기로 하셨는데, 이 나이가 드실수록
노은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비중이 저축의 상당수는 앞으로의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가 채 10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은퇴를 더 늦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은퇴를 내가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하시는 저축의 대부분이 은퇴 준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연금보험하고 변인유보서를 기본적인 금액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는 형태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연금 개시할 때도 각자 연금 개시 시점을 다르게 해서 처음에 받는 금액이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조금 설계를 해드렸고요. 정기적금은 지금 50만 원씩 목돈 마련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이제 그 2년씩 적금을 50만 원씩 부어서 나중에 예비비로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크게 들어갈 때 쓸 수 있도록 조금 교통정리를 좀 해드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통한 재무보험 컨설팅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벌써 머니 컨설팅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